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빅나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Z 빅나티의 가장 이른 아침. 저는 DJ를 맡게 된 빅나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DJ를 하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라디오 DJ를 하게 돼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또 하나 이룬 느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밤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이른 아침이었던 12시에 라디오를 하게 돼서 저의 감성대로 이름도 한번 지어봤는데요.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되는 가장 이른 아침은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와 게스트분이 인상 깊게 본 영화를 소개하는 건 물론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사랑을 주제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Z 빅나티의 가장 이른 아침. 네, 저의 첫 라디오, 첫 곡은 캐스 블룸의 Come Here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로맨스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삽입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자 저의 잘 때 듣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영화는 영원한 사랑을 꿈꾼 두 남녀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 하루 동안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비포 시리즈라고 하죠. 이 시리즈를 비교적 최근에 봤는데 이유는 이 명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3편을 하루에 다 몰아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영화적인 요소보다 조금 더 이런 대사들 위주로 진행되는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의 작업에도 영감을 많이 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많고 많은 명대사들 중에 비포 미드나잇에서 서로 결혼한 두 남녀가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Come Here의 선율과 노랫말은 두 남녀의 우연을 운명으로 만들었듯 저 역시 이 노래를 함께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과 우연 같지만 알고 보면 운명이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잠시 청취자분들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빈, 원빈, 서동현, 차은우, 강동원님께서 먼저 우리 동현이 DJ 데뷔 축하해. 타이타닉. 동현이는 타이타닉 몇 번 봤어? 실제로 눈물 훔쳤니? 감사드리고요. 첫 사연 너무 영광입니다. 저의 가사 중에서도 타이타닉을 보고 눈물을 훔쳤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타이타닉을 보고 눈물을 안 훔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또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나이가 한 살 찰 때마다 볼 때마다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영화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연 5814님께서 고3 수시에 들어가는 마지막 내신 시험을 대차게 말아먹고 펑펑 울었더니 힘이 안 나서 그냥 친구와 집에서 승리 후 영화 봤는데 너무 꿀잼이라 시험 망친 거 다 까먹었네요. 일단 고3 수시 마지막 내신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보면서 또 잊고 또 새롭게 나아갈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느끼한가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사랑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고 싶으시거나 혹은 인상 깊게 본 영화를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청취자분들께서는 문자와 콩을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이 멘트를 제가 살다 해본 날이 오네요. 여러분께서는 빅나티의 가장 이른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가장 이른 아침의 첫 번째 게스트, 사랑과 영화 그리고 빅나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영화의 영감을 얻어 음악을 만드시고 그런 음악을 모아 영화관에서 콘서트를 펼치고
또 지난해에는 본인이 출연한 공연 영화 10cm 권정열 인시네마를 극장가에서 공개한 무려 10cm 권정열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Z 뭐였지? 가장 이른 아침 청취자 여러분, 10cm 권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첫 게스트부터 이렇게 네. 영광인데요. 혹시 이 가장 이른 아침 이름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빅나티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 저도 듣자마자 근데 바로 딱 이유가 떠올랐거든요. 12시라서 그렇구나. 굉장히 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어제가 되고 그렇죠. 내일이 오늘이 딱 경계선에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형이 아니라 정열님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열님은 네. 6월 29일부터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10cm 서머 콘서트 시티라이브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네. 이 공연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고 또 왜 하필 영화관에서 공연을 하시게 된 건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준비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저는 우선 짧게 들었지만 네네. 지금 저 나오기 전까지의 첫 라디오 DJ의 첫 오프닝부터 지금까지 들은 소감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막 정규 DJ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정말 가끔 그냥 스페셜 DJ라고 네네네. 그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못하거든요. 어렵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지 저요. 아니면 진짜 DJ의 소질이 너무 많아서 처음인데도 이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심야네요. 심야. 그쵸. 밤에 좀 잘 네, 어울리죠. 그리고 잘 어울리. 생각보다 더 잘 어울려서. 그리고 DJ의 능력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 네. 샵8910 그쵸. 멘트 읽을 때거든요. 샵8910. 네, 거기서 아무리 말을 달변 가도 그쵸. 뭔가 그거 들었을 때 좀 느낌이 아닌데 그럼 DJ가 아닌 거고.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처음부터 DJ 포스가 나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공연이랑? 그래서 제가 공연을 이제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으니까 네. 저도 뭔가 좀 특별한 공연장을 자꾸 찾아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여름 콘서트를 작년에 한 그 공연의 실황을 어떤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맞아요. 오신 분들 고마우니까 무대 인사를 하러 간다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거기서 짧게 이렇게 혼자 그냥 노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콘서트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올해는 아예 그게 추진이 정말 돼서 장기 콘서트, 그러니까 소극장 콘서트인데 장소가 영화관인 거죠. 그럼 사실상 배우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무대 인사까지 하실 정도면은. 그렇죠. 무대 인사를 했으니까 저 배우죠. 네. 제가 아까 소개 다시 해주실래? 네. 오늘은 대배우 권정열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밴드셋으로 공연을 하신다는데 영화관에서 밴드셋이 되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으니 이제 그게 실현되는지를 잘 계획을 짜야 되는데 다행히 제 공연을 만들어주는 식구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라 다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화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영화관과 관련된 그런 추억 있나요? 혹시 형 때도 그 영화관 3D 영화관 있었었나요? 저는 이제 3D 영화의 이제 탄생을 봤죠. 진짜요? 네. 와,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4D는 말도 안 되게. 그럼요. 4D는 이제 3D 다음에 나오길래 다음엔 5D인가 보지 이러면서 있었죠. 저는 보통 시험 끝나고 영화 많이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형은 보통 영화를 영화관 가서 자주 보세요? 저는 잘 안 가서 보게 되긴 했어요. 사실 워낙 이렇게 막 어디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워낙 또 히어로 영화 워낙 좋아하고 그쵸, 그래서 또 그런 영화들은 무조건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때 특별히 가거나 하죠. 아니 보통 제가 먼저 보고 형한테 내용을 이제 먼저 알려드리잖아요. 스포일러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스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오늘의 주제가 영화기도 하지만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조에 보는 사랑 영화랑 또 심야에 어. 보는 사랑 영화가 다른데 저는 조조 영화는 잘 안 보게 되고 보통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조 영화요? 네. 저는 그때 형한테 스포일러 하려고 그 히어로 영화 제가 한국 최초로 보고 형한테 이제 바로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아,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그 시간에 영화를 가는 관계? 저는 중학교 때 조조 영화로 네. 그 완전 히어로물을 보고 네. 학교에 가서 가서 네. 전교생 최초로 그 영화를 보고 네. 다 말했죠 친구들한테. 진짜 그래서. 성격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추억도 있는데 네. 또 사랑 영화다 보니까 그럼 뭐 형이 가장 아니죠 정렬님께서 네, 가장 네. 애착하시는 사랑 관련 뭐 영화나 네. 영화 이외에도 시트콤, 뭐 드라마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음악 만드는 사람들 많이 그럴 텐데 정말 약간 안 떠오르고 할 때는 이런 이제 영상물을 보고 그렇죠. 간접적인 경험으로 좀 도움을 영감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그게 가장 제가 수세에 몰렸을 때 진짜 이게 바늘로 찔러도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쵸. 최후의 보루로 꺼내는 게 시트콤 프렌즈입니다. 그래서 프렌즈라는 시트콤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주기적으로 다시 정주행을 하는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틀어놓고 작업을 하면 네. 뭐든 나와요. 그 또 엄청 회차가 회차 많잖아요. 많죠. 회차 거의 10년 동안 방영했던 시트콤이다 보니까 그래서 쭉 틀어놓고 보면서 근데 보다 보면 또 빠져가지고 계속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수세에 몰렸을 때 영감을.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많이 봐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럴 그쵸.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프렌즈예요. 저는. 약간 저를 너무 설레게 만들어요. 사람. 생각도 많이 하고 되게 가벼운 시트콤인데도 은근히 전하는 어떤 감정이랑 메시지가 되게 무거워서 저한테는 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뭐 그 프렌즈를 보고 만드신 노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영감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가장 효과를 네. 네. 처방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케이스가 이제 매트리스라는 노래인데 그 프렌즈 시트콤 내용 중에 네. 그 주인공인 그 레이첼이랑 로스 커플이 매트리스를 정말 사러 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 매트리스를 이렇게 들고 옮겨가지고 보금자리에다가 이렇게 두면서 막 이렇게 약간 옥신각신 하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낭만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매트리스라는 곡을 보면서 만들었죠. 네. 정말 효과를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죠. 네. 직방. 직방으로. 직방. 효과가 직방으로 왔죠. 그럼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매트리스 10cm의 매트리스 들어보겠습니다. 10cm의 매트리스 듣고 돌아왔습니다. 매트리스 정말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은데요. 직방 효과. 네. 사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10cm의 노래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의 어떤 공통 분야죠. 첫사랑. 네. 첫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도 있는데 특히 최근에 나온 심지어 그냥 첫사랑도 아니죠. 부동의 첫사랑이라는 여러분 지금 DJ 빅나티가 대본이 즉석에서 수정된 상황을 이렇게 막힘없이 여러분께 즉흥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약간 소름이 돋네요. 저는 사랑 얘기하는데 대본 보고 하면 안 되죠. 사실. 진심으로. 지금 그 즉석에서 지금 내용이 수정이 됐는데 써온 것처럼 써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부동의 첫사랑 왜 그냥 첫사랑도 아니고 부동의 첫사랑인지 궁금해요. 그 얼마 전에 그런 댓글 봤는데 사실 되게 맞는 말이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남았는데 어떤 거죠? 아니 정렬님 첫사랑이 원래 부동인데 첫사랑 앞에 부동을 붙이면 약간 역전압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 포인트는 뭐였냐면 첫사랑은 당연히 처음이니까 부동이겠죠.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첫사랑의 시점은 결국 자기가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랑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시점이 그보다 더 전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의 첫사랑이야라고 그 정해지는 건 본인이 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첫사랑은 사실 원래 움직일 수도 있는
네. 기억인 거죠. 네네. 근데 정해지면 안 움직이거든요, 잘. 맞아요. 그래서 괜히 더 강조해서 부동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댓글 써주신 분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 제가 봤던 그 아까 비포 미드나잇 예, 영화에도 첫사랑에 대해서 그 부부가 얘기하는데 예. 뭐냐면 여자는 너가 첫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이 남자는 에피소드는 알고 있어요. 네 네. 나는 41살이고 너가 첫사랑이고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딱 이 멘트가 있는데 뭔가 그 멘트가 되게 부동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죠. 사실 예. 이 제목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첫사랑도 전문가. 그래서 형은 권정열에게 첫사랑이란? 근데 네. 첫사랑이 좀 이렇게 막 되게 예쁠 수만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되게 막그 어떤 실수와 약간 네. 부끄러운 아, 그쵸. 그런 흑역사들로 점철돼 있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보통 첫사랑이 맞아요. 약간 얼굴이 빨개지죠. 여러 의미에서 지금 생각만 해봐도 첫사랑은. 그럼 그 가사에 창가에 비친 너의 얼굴은 나만을 위한 등장이었는지 단 한 번의 명장면이라 표현하셨는데 네. 이것도 약간 그 부끄러움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부끄러움 이 얘기는 네. 부끄러움보다는 저한테는 약간 정말 영화적인 그 부동의 첫사랑 노래를 제가 억지로 네. 영화 촬영 같은 그런 컨셉을 우겨 넣었거든요, 노래 가사에. 네. 그래서 막 곡 시작할 때도 막 그 촬영 슬레이트 치는 것처럼 하나 맞아요, 둘 셋 딱 이렇게 시작하고. 뮤직비디오도 또 실제로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가사들도 자꾸 이렇게 명장면이라거나 뭐 연출, 조명 막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다 넣었거든요. 네. 그게 되게 이 가사 구절 캐치를 너무 잘한 것 같은 게 이 제작진 측에서 네. 창가에 얼굴이 비친 걸 보고 첫눈에 반했던 건 사실 저의 실제 얘기였어요. 학창 시절에 그 복도에서 지나가는 얼굴이 네. 어떻게 보였냐면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슬로우 모션 살짝 약간 걸리면서 슬로우 나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저랑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네. 다른 친구를 뭐 불러내려고 왔겠죠. 근데 그게 내 시점에만 보이는 정말 내 1인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장면으로 착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너무 이게 익숙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썼더니 제 주변 그 노래 가사를 모니터해주는 이제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왜 창가에 비쳐요?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유리창이라는 게 보통은 특히 학교 유리창이면 네. 바깥에 2층 3층이면은 그렇죠. 보일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앞에 복도라고 썼어야 되는 건가라고. 근데 이게 또 창가에 비친다고 해서 직접적인 그런 느낌보다 약간 그 설레는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비슷한데 네. 저는 약간 딱 그 사람만 컬러로 보였. 네, 그런 경험을 다 흑백이고. 네, 저는 약간 영화적 기법처럼. 실제로 진짜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때 건강에 혹시 그런 제가 실제로 눈이 안 좋긴 한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 뭐랄까 그냥 영화처럼 저도 그래서 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등장이 단 한 번의 명장면. 그러니까요.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영화로 보면 딱 그거잖아요. 클리셰잖아요. 딱 완전 클리셰죠. 전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딱 뭔가 억지로 짝이 됐어. 근데 서로 막 싫어해. 선 그어놓고 책상에 선 그어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산이 없네. 그때 딱 씌워져요. 우산으로 비친 너의 얼굴은 나만을 위한 등장이었지. 그럼 나만을 위한 등장이라고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것도 가사에 굉장히 꽂혔던 가사가 대본에도 없던 고백.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저는 제가 뭐 실제로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막 엄청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인사이더라기보다는 아웃사이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근데 그렇게 막 내세울 게 많은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곡을 쓸 때는 그걸 조금 더 과장해서 더 약간 뭔가 사랑에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좀 못났고 바보 같고 약간 이런 캐릭터가 자꾸 설정이 되는데 그 감정을 좀 극대화시켜서 쓰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생겨 버렸는데 이제 어쨌든 주인공이 아닌 거죠. 이 노래 첫 가사거든요. 그쵸.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첫 가사인데 그러면은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그 상대방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한테 하는 고백은 대본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건 사고지, 사고. 있을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저는 사고를 친 거죠, 사실 이 노래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고백은 항상 사고처럼. 물론 그렇죠. 그렇죠. 하게 되죠.
너무 멋있는데요. 조연이 주인공을 밀어내고 대본에도 없던 고백을 해서. 근데 10cm 노래에서는 밀어내지 못하죠. 밀어내지. 그냥 사고만 치고 아마 끌려 나가겠죠. 이제 편집되겠지 편집. 편집되나요? 네, 편집되겠죠. 또 그 부분에 감독한테 혼나고. 이렇게 해서 형의 부동의 첫사랑 노래 이제 가사들을 보면서 형에게 첫사랑의 의미를 좀 알아봤는데 네. 어때요? 첫사랑의 의미가 아직도 큰가요, 형은 정렬님한테는? 아니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떠올렸을 때 어쨌든 울림은 아직까지 있죠.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뭘까? 근데 첫사랑이 그렇게 의미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도 많대요. 아직 그 부동을 못한 거네요. 첫사랑에 대해. 그렇죠. 부동이 안 된 걸 수도 그쵸, 있고 네. 계속 유동이었을 수도 있고 유동의 첫사랑 유동의 나쁘지 않은데. 첫사랑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막 네. 아이들도 나오고 되게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특히 아이들이 나오니까 그 풋풋함이 좀 더 극대화돼서 시각화된 것 같아서 네. 좋았는데 어쨌든 뮤직비디오도 영화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형은 첫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뭔데요? 저는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이라는 그 김영광 아. 씨 배우님 나오는 영화. 상대방이 누구였더라? 그 박보영 맞아요. 배우님이신데 저는 그 영화를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좋아하는 영화. 그게 이제 학창 시절부터 그 예. 직업을 가진 후에 결혼식까지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또 그게 결말을 스포일러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슬퍼한 것 같은데. 아니 여기까지만 그냥 그래서 습관이네. 네, 좀 습관이 있네요. 네. 제가.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생각나는 영화는 너무 사랑 얘기하면 너무 나오는 영화라 좀 그런데 러브 액츄얼리 영화 중에 에피소드 옴니버스라서 많잖아요. 네네. 거기서 드럼 치는 꼬마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그 첫사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스포로 하자면 해피엔딩이죠. 쉽지 않네요. 근데 그 이제 좋아하는 친구에게 어필하고 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드럼이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저는 음악을 하고 있었다 보니 이게 또 형 그 부동의 첫사랑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렇죠. 그 거기서도 어린아이가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맞아요.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너의 결혼식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창밖에 비친 나만을 위한 등장이 전학을 오는데 딱 그 학생은 벌을 받고 있고 거기서 딱 뒤돌아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전학을 오면은 창가에 비치겠구나. 그렇죠. 처음 문 오니까. 드르륵 열리기 전에.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진짜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제가 꼭 보겠습니다. 저 못 봤는데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약간 영화 중에서도 로맨스 영화 중에서도 이 배우나 그 감독이 나오면 좀 꼭 보는 영화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저 아담 샌들러. 저 아담 샌들러 그 첫 키스만 네. 50번째. 와 그때 아담 샌들러. 이 시간에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젖어드는데. 저는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저도요. 너무했어요. 맞아요. 아담 샌들러는 모든 게 너무 첫사랑이야. 맞아요. 그 애매한 칠북 하고 반바지까지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음악도 잘해요 원래 아담 샌들러. 되게 유명해요 그걸로. 거기 또 좋은 음악들도 많으니까 또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렇죠. 네. 저는 레이첼 맥아담스 배우가 나오면 거의 다 웬만해선 찾아보는. 저는 것 벌써 같아요. 영화 2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 어바웃 타임이고 그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고 맞아요. 같은 컨셉으로 영화가 또 있어요. 그래요?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바웃 타임도 네네네. 그 남편이 시간 여행자잖아요. 근데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이에요. 레이첼 맥아담스가. 꼭 봐야겠네요. 근데 레이첼 맥아담스의 어떤 그 연기가 그 사랑이라는 걸 되게 이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뭔가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뭔가 넓은 범위의 사랑까지 그 보여주는 그 눈빛과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고 사실 로맨스 영화라는 게 되게 흔한 주제라고도 생각될 수 있잖아요. 뭔가 어떤 내용들이나 결말도 대충 예상이 되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뻔할 수 있는 소재를 색다르게 다뤄서 어떤 저의
본인의 관점을 넓혀준 영화가 있다면 있나요? 혹시 그런 영화? 근데 지금 말한 어바웃 타임도 생각해 보면 로맨스물인데 네. 그리고 뭐 그 연애 감정을 다루기도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네. 가족 간의 가족애를 다루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또 컨셉이 시간 여행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라라랜드가 떠오르는 게 네.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다 합시다. 어쨌든 동화책에서 어릴 때 보면 항상 결말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그렇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라라랜드가 저가 아마 학생 때였을 텐데 그 영화는 너무 저의 고정관념이랄까 저의 기대를 깨부신 영화여서 물론 아름다운 결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볼 당시 너무 슬퍼서 와 이렇게 끝나는 사랑도 사랑이지 이렇게 관점을 좀 넓혀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얘기한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프닝에서 튼 캐스 볼륨의 커미어가 비포 선라이즈의 명장면에 흘러나오듯이 사랑을 다룬 영화에는 장면 장면마다 그에 걸맞는 OST나 BGM이 깔리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정렬님은 사랑을 다룬 영화 중에서도 정말 영화의 분위기 혹은 장면과 너무나 잘 어울렸던 영화 음악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셨나요? 야, 제가 오늘 이 컨셉이 어쨌든 주제가 영화다 보니까 제가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 영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맞네요. 막 이 질문들 딱 드릴 때마다 바로 맞아요. 대답할 영화들이 생각나요. 노팅힐.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는 너무 완벽한 연출이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많죠, 사실. 또 뭐 있지? 저는 음악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면 본투비 블루. 그러니까 사실 로맨스 영화는 아니지만 또 음악과 그 사랑 중에 챗 베이커가 또 선택을 한 그 장면에 직접 또 연주를 하잖아요, 챗 베이커가. 그래서 그때 나오는 BGM이 정말 인상 깊어서 그것 때문에 재즈를 좋아하게 된 기억도 나고. 또 뭐 있지? 또 뭐 왜 아이언맨이 생각나죠, 갑자기? 그쵸. 히어로물에서도 뭐 사랑이랑 뭐 인류의 인류의 그렇죠.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이잖아요. 그쵸. 아니면 AC/DC 나올 때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네, 그것도 사랑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친다고. 저 그러면 할 얘기 너무 많죠. 저 그럼 2시간으로 바꿔주세요.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그러네요. OST들과 BGM이 많고 특히 이제 자기에 너무 웃긴다. 근데 약간 음악 영화의 OST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직접 불러버린다든지 뭐 스타이즈본이나 이런 영화에서는 직접 불러버리니까 그때 또 그 전율 그런 것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노래죠. 10cm의 유동 아니고 부동의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부동의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정렬님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10cm의 Perfect의 영화는 끝났네 라는 가사처럼 영화는 10cm의 음악, 작품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준 소재인데요. 특히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영화 속 대사 그리고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우선 답부터 하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이고요. 제가 맥라이언을 진짜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맥라이언의 그 시대에 수많은 명작이 있지만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랑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인데 그래서 내용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고 제목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차용했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만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영화를 보면 섞여서 막 주제나 가사나 제목에서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뭐 대충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두 영화에 대해서? 내가 워낙 맥라이언 위주로 봤다 보니까 뭐 맥라이언 해리 역할의 배우 엄청 대배우이신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랑 친구예요. 그냥 친구고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되게 클리셰예요. 왜냐면 이게 클리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작품이 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맨스 코미디라는 영화 장르의 그쵸, 거의 뼈대를 시작이어서 네, 맞습니다. 클리셰밖에 없는 영화인데 그래서 힘이 있죠. 그렇죠. 클리셰 원조다 보니까. 그쵸, 원조다 보니까.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둘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따온 부분은 네. 이제 맥라이언 셀리가 이제 어떤 그런 우울한 일이 생겨서 밤에 이제 해리에게 전화를 하는데 네. 전화를 걸어서 딱 처음 건넨 마디가 Are you alone?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세게 왔어요. 별거 아닌 그냥 의뢰할 수 있는 친구끼리 할 수 있는 멘트였는데 그래서 후렴 첫 가사를 저도 Are you alone?로 쓰고 둘이 뭔가 그런 사생활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곡을 만들었죠. Are you alone? 사실 친구끼리 네. 뭐 혼자야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첫 마디로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어 이런데. 그러네. Are you alone은 친구끼리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쵸. 대사여서 힘이 진짜 있는 대사인 그리고 그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셀리의 상태가 네. 상대방이 혼자인지 확인을 할 만큼 좀 뭔가 위태로운 상태였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왔던 건데 또 거기서 또 그 전화를 받았고 그렇죠. 못 받았다면 또 그리고 달라질 그 수 시간부터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쵸. 이 둘의 관계가. 정말 친구끼리의 관계에서 네. 사랑을 한다는 건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설레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이제 로맨틱 코미디는 어쨌든 마지막에 제일 그 강한 훅은 네. 결국 둘이 그래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이런 그쵸. 궁금증과 불안감을 주다가 맞아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질르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도 클리셰의 거의 원조예요. 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귀엽고 너무 매력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저도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간접적으로 영감을 받으려고 저는 사랑 노래를 보고 사랑 노래를 쓸 때도 있지만 네. 오히려 약간 사랑과 전혀 관련 없는 영화를 보고 그거를 약간 이성 간의 사랑으로 해석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게 죄수가 이제 진짜 옛날 영화를 보셨네요. 맞아요. 네. 감옥을 탈출해가는 그런 그쵸. 이야기들인데 네. 저는 그 감옥이 뭔가 사랑과도 같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사랑에 네. 빠지는 게 네.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네. 어느새 보니까 갇혀있는. 네. 근데 그 노래 만들 때는 뭔가 이 사랑이라는 울타리에서 빠져나가고 싶을 때 그런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빠삐용을 만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막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굳이 사랑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걸 또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자유에 대한 사랑을 담은 영화로도 해석될 수 있고 참 그런 노래 또 많지 않아요? 그런 노래들 많긴 하죠.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영화라기보다는 네. 뭔가 그 어떤 달달하기만 한 영화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 영화 보고도 진짜 달달한 노래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사실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한 사랑 영화 보면 그냥 다 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걸 노리고 만드는 영화인데요. 그렇죠. 뭐 애초에. 근데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신기한데.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로맨스 영화가 해피엔딩이었으면 또 좋겠어요. 네. 저는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아닌 경우도 근데 가끔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영화에서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아서 만드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또 10cm의 뮤직비디오 중에는 아예 영화 속 장면과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된 영화와 노래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과 함께한 스토커, 네. 유니스의 장면이 삽입된 에브리띵의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극적인 하룻밤, 장수상이와 함께한 비밀 연애와 쓰담쓰담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영화 작품들과 네. 콜라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네. 성사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네. 이제 실무적인 저는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감사해 하는 입장이죠. 왜냐면 사실 아티스트라면은 저 드라마 혹은 영화에 내 노래
이 장면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어떤 네. 영화의 장면을 저희 뮤직비디오로 쓰거나. 저 그런 거 많죠. 네.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정말 볼 때마다 이 노래 이 영상을 넣는 건 누가 생각했을까? 그런 게 있죠. 형의 생각인가요? 스토커의 영상을. 아니요,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벌렸던 적은 이 상황에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폭래프의 연인들 스토커는 뭔가 처음 초기 단계에서 제가 강하게 어필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예시 레퍼런스 안을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네. 약간 좀 감정의 표출을 좀 심하게 하는 장면에서 노래가 딱 이렇게 얹어졌을 때 약간 울림을 좀 받았어가지고 실제로 또 이 노래를 부를 때 형의 감정이 가장 좀 올라오는 곡이기도 하잖아요. 네, 스토커가. 그렇죠. 몰입을 많이 하는 곡이고 해서 그래서 되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최근에는 그런 적 있죠. 드라마 보다가 저 25, 21 보다가 그라데이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인데 약간 저 드라마 좀 늦게 보거든요 보통. 저 약간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너무 사랑받는 드라마가 생기면 꼭 정주행을 안 해요. 그 남들이 제 주변에서 막 난리칠 때는 안 보고 제 무시해요. 귀찮아하고. 그리고 한 1, 2년에서 있다가 혼자 갑자기 봐서 엄청 혼자 난리쳐요. 갑자기 또 얘기하고. 네, 그런 이 드라마도 약간 그랬었는데 그라데이션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아까웠어요. OST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혹시 그 드라마가 잘 돼서 후회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솔직한데요? 저는 약간 음악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음속으로 해놓고 나 저거 많이 해요. 음악 틀어놓고 그 영화를 음속으로 틀어놔요. 저 25, 21 해봤어요. 그라데이션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쵸. 너무 어울려가지고. 아무튼 진짜 여러 가지 음악 얘기를 영화 얘기, 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함께한 정이라고 하자라는 노래는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에 삽입되면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청춘물이죠. 청춘물. 네. 뭐 예를 들자면 대만 영화인데 그 뭐더라?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해해 주세요. 형이 이제 뭐지? 아무래도 요즘 연세가 저기요. 하시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깜빡하실 때가 있는데. 뭘까요? 그 남자친구 엄청 유명한 이걸로 엄청 떴는데. 그럼 거기까지만 궁금. 우리가 사랑한 뭔데? 우리가 사랑한 소녀인가? 아닌데. 치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뭐예요? 좋아했던 소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네. 그 영화가 떠오르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가사랑 꽤 잘 어울려. 제가 봤을 때. 아직 보진 못해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동현 씨는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답을 생각해왔거든요. 뭔데요? 저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다면 메인 OST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자기애가 토니 스타크급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노래는 저라는 사람의 영화에 가장 잘 맞는 노래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는 어떤 다른 간접적인 영화나 이런 것에 전혀 영감을 받지도 않은 가사들이어서. 그렇죠. 빅나티의 영화 제목 그냥 서동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영화 제목. 영화 서동현에 딱 어울릴 것 같은 정이라고 하자. 저희가 그럼 라이브로 한번 불러볼까요? 스테이션 제트 가장 이른 아침. 오늘은 10cm 권청렬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사랑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렬님, 오늘 저 DJ 나티가 진행하는 가장 이른 아침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 하는 DJ 방송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는 게 막 불안하고 막 떨려하고 막 자꾸 실수하려 그러고 이러는 거 보는 거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재미가 전혀 없네요. 최고의 극찬. 또 너무 능숙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네. 근데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 순발력이 여전히 살아 있고 네. DJ를 더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하고 싶죠. 아무튼 오늘 라디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는 뭐 다음 주에 네. 뭐 밥이나 함께 하시죠. 지나가다 들릴게요. 네네. 네, 다음 주 진행되는 가장 이른 아침은 꿈을 소재로 한 영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꿈에 대한 영화 혹은 꿈에 대한 사연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마음껏 사연을 남겨주시고요. 끝곡으로는 10cm 빅나티의 딱 10cm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다들 이른 아침 편안히 주무세요.